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7개월째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560여 건에 달함에 따라 정부가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 지역을 골라 핀셋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몰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2차 가해가 잇따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아나운서 이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로 인해 곳곳에서 그 피해가 막심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풍수의 감염병입니다. 장마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위생 환경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한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이 발병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끓인 물이나 생수를 섭취하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셔서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며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7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는 한 해 전보다 9.3% 줄어든 23,00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5월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24,353명으로 출생아보다 1,300여 명 더 많아 지난해 11월 시작된 인구 자연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결혼 역시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1.3% 급감해 18,145건에 그쳤습니다. 한 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를 체벌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춘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 내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 6월 한 살 영아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감아 때리고 우는 아이를 차렷자세로 40분간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46살 B씨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합니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 목숨 걸고 탈출한 9살 소녀. 부모는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천안에 사는 9살 어린이가 훈육 차원의 벌로 가방에 수시간 갇혔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훈육이란 명분으로 아동학대가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민법상의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아동학대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은 형법상의 폭행이나 그런 부분으로서 처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실무적인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친권자의 징계권 자체를 그냥 없애는 방법으로 입법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범죄로 다루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양형 기준 개선안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큰 길 주변은 물론이고
골목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표시판은 눈에 띄는 곳곳에 설치돼 운전자들에게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지키도록 알립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차량들은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지납니다. 정부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52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작년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과속 차량 등으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장소들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이른바 핀셋 점검에 나서는 건데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은 없을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567건, 작년 한 해만 6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잦았습니다. 연령별로는 주로 저학년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현장에서 원인을 찾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 3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도 끝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C방에서 테이블을 정리 중인 여성. 한 남성이 뒤로 접근하더니 핸드폰을 든 손을 여성에게 뻗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중 발생한 일로 영상에는 몰카 촬영 시도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현행범으로 입건됐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지만 이 여성은 또 다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성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여성의 복장 때문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온라인 기사의 댓글에도 여성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논란을 빚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나 악성 댓글로 인해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가 크지만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2차 가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의 경우에는 최고형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미약하게 제재를 해서 오히려 부추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형사정책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2차 가해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요즘 경찰이 성비위 때문에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지휘부는 여성범죄 척결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내부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경찰 성비위는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여성 대상 성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에게 행해져온 차별과 폭력을 근절시켜달라는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겠습니다. 단호한 행동과 달리 내부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최근 한 경찰이 후배 여경의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지인 능욕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갓 취임한 경찰청장이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들의 성 관련 범죄 비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 경찰 성비위는 2017년 56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처벌은 파면이나 해임, 강등 같은 높은 수위의 처벌보다는 정직 처분이 많았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소청 심사나 행정 소송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강화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됐지만 용두사미식 대처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어떤 영역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직만으로 과연 그게 일벌백계가 되겠느냐. 오히려 좀 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땜질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속에 해외에서 병원에 갈 수 없거나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동 지역 근로자 약 12,000명에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증상을 자세히 적습니다. 진료과를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하면 곧바로 진료 예약이 이뤄집니다. 이용자가 직접 측정한 체온 등 건강 정보까지 곧장 의료진에게 전달되고 불과 몇 분 만에 원격 진료 준비가 끝납니다. 제가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서요.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가능한데 의사가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면 진료 예약 현황과 환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년간 임시 허가를 받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원격 진료 시스템입니다.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해외 현지 병원에 제출해 현지 진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대부분의 그 국제표준 규격들을 준용을 하고 있고 의료기관하고의 데이터 연동 같은 것들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도입은 최근 해외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잇따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준비의 막바지 단계로 이 서비스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설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 다음 달 중 주재원 등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진 후 대상 확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날씨가 더울 때는 물놀이 생각이 절로 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한 8월, 하천과 계곡, 바다 등에서 각종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물놀이에 따른 사망자는 169명으로 65% 이상이 휴가 기간인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8월 초순에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이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 그리고 절대해선 안 될 음주 수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온열 질환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모두 1,841명. 올해 8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도 증가 추세여서 온열 질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온열 질환이나 물놀이 사고를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올해 역대급으로 길어지고 있는 장마처럼 한반도의 기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폭염과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겠고 21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한반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여 년간 전 지구 평균 온도는 0.85도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8도로 상승폭이 2배가 넘습니다. 기상이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폭염 일수는 10년간 0.891, 열대야 발생도 0.961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 빈도도 늘면서 여름철 강수량 증가 경향은 두드러지고 특히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기후는 앞으로 더 빠르게 변하면서 극한 기상 현상은 물론 농업과 의료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 폭염 일수가 35일로 현재보다 3.5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는 11.2일 빨라지고 소나무 숲은 지금보다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열대화가 진행되면서 사과 재배지는 사라지고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귤은 강원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댕기열 같은 열대지방의 감염병도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장기적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크게 자란 옥수수밭에서 옥수수 수확이 한창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옥수수는 영양 간식으로 인기입니다.
옥수수는 당도가 높은 데다 비타민 A 등 각종 기능성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 눈 건강은 물론 항산화와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찌거나 구워 먹을 수 있고 일부 품종은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옥수수를 즐겨 먹는데 예전보다 요즘 옥수수가 더 맛있고 찰지고 당도도 높은 것 같아서 좋아요. 특히 옥수수 수염 추출물에는 메이신 성분이 다량 들어있어 전립성 비대증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개발된 황금 마찰과 고당옥이란 신품종은 당도가 월등히 높은 데다 칼로리도 적어 비만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무려 23브릭스 이상 당도가 나오기 때문에 삶거나 하지 않아도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이상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고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옥수수는 연간 4만 톤. 농촌진흥청은 신품종 옥수수가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염이 많이 생산되는 옥수수 또는 팝콘의 특성이 맞는 팝콘용 그리고 간식에 아주 좋은 품종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맛과 기능성이 듬뿍 들어있는 신품종 옥수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이가 희망이다 코너에서는 13년차 교사이자 아이 셋을 둔 최혜리 작가가 소개하는 엄마표 책 육아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말마다 아이 셋과 도서관을 다니며 3년 동안 무려 6,200권의 책을 읽은 최혜리 작가와 그 아이들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들어보시죠. 도서관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대출 기록이 남더라고요. 6,200권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만큼 읽은 걸 알게 됐고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13년차 교사이고요. 또 책으로 아이들 키우고 싶어서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엄마 최애리라고 합니다. 첫째 아이 6살 되던 해에 사실 책을 처음 읽어주기 시작했고요. 그 책을 읽어주게 된 계기는 사실 요즘 아이들 보는 유아 전집 책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비쌌고 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좀 있었고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자라고 하니까 도서관을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 3명을 데리고 도서관에 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뭐 진짜 손 잡아줄 이 여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 가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 캐리어가 떠올랐고 그 캐리어에 책을 넣어서 좀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경험을 책으로 쓰면서는 자연스럽게 캐리어 책 육아라고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을 갔던 나이가 6세, 5세, 3세거든요. 그래서 가서 책을 읽겠다라는 욕심보다 정말로 이제 그 매점에 가서 평소에 잘 주지 않는 뭐 사탕, 초콜릿 이런 것도 주기도 하고 놀이터도 정말 들르고 그래서 저 딴에는 그냥 도서관에 좀 좋은 느낌을 주려고 약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책 보면 점수를 매기거든요. 제가 읽어주거나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도 좀 읽고 나면은 그냥 5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저희 나름의 이제 뭐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냥 규칙인데 그럼 이제 5점이라고 말해주는 책은 정말 아이 입장에서 재밌는 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시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뭐 캐릭터 주제를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똥 얘기, 팬티, 뭐 사자, 곰, 뭐 몬스터, 뭐 외계인 이런 거 나오면 거의 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좀 확장을 하려고 했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책을 읽고 나면 뭔가 이 책과 관련된 의미 있는 독후 활동을 해서 뭔가 이 책이 이 아이한테 이제 어떤 그 계기가 되길 바랬는데 사실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버거웠어요, 저는. 예, 그리고 요즘에 뭐 블로그라던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런 독후 활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보고 따라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오히려 막 그 따라하는 과정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뭔가 과제처럼 뭔가를 시키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단지 그냥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게끔 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뭐 며칠 전에는 이제 주만지라는 이제 그림책을 보면서 그 그림책 뒤에 보면은 이게 영화의 원작이 된 그림책 뭐 이렇게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연스럽게 읽고 나니까 이 영화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주만지 영화가. 그래서 그러면 주만지 영화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독후 활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만지 영화를 이제 봤거든요. 보니까 애들이 거기 나온 이제 보드 게임이 너무 이제 신기하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 보드 게임을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드 게임을 또 가지고 와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애들이 이 작가의 다른 책을 도서관에 갔을 때 고르더라고요. 그림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 작가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이미 재밌다라고 하는 걸 영화를 보고 보드게임 하면서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작가의 다른 책을 이제 보게 되는. 그래서 계속 이왕이면 독후 활동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책과 좀 연관되어 있는 뭐 간식도 좋고 뭐 영화도 좋고 보드게임도 좋고 어쨌든 좀 엄마로서는 엮어서 주려는 노력은 했어요. 네. 빙글빙글 초밥 뭐 이런 그림책을 보고도 저희 집 애들이 한 번도 그 초밥을 먹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일상적인데 그래서 그러면 오늘 회전초밥 먹으러 가볼까? 그래서 회전초밥 먹고 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림책을 또 반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시키지 않아도. 그러면서 뭐 집에 있는 베개로 자기가 이제 초밥이 돼서 정말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더라고.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자기 이제 그 회전 초밥이 돼서 노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요즘에는 아예 또 그렇게 놀이할 수 있게끔 나온 책들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갔더니. 그래서 자동차를 주제로 한 내용의 책인데 그걸 접어서 이제 자동차 모양이 되게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운전자도 되고 승객도 되고 하면서 역할놀이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 빌려오면 책을 거실에 깔아놓고 뭐 지우개에 던져가지고 맞추는 책을 먼저 읽는다던가 또 자연스럽게 주사위 같은 거 돌려가지고 뭐 징검다리 놀이 한다던가. 이거 사실 이제 미술 재료 파는 사이트에 얼마 안 하는 종이로 된 이글루인데 이게 작아 보이긴 하는데 아이들은 또 요 안에 들어가서도 책을 보거든요, 가끔씩. 그러니까 놀이터이기도 하고 또 책 읽은 뭐 독후 활동을 의도는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하나 도구가 됐던 것 같아요. 우주 사탕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별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우주에 관한 책을 빌려보고 찾아보니까 이제 우주 사탕이라고 팔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봐도 정말 그 행성 모양을 그대로 본따 만들었길래 그걸 이제 같이 선물해주면서 또 책 읽기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유도하니까 결국에는 뭐 그 주에 또 천문대를 가게 됐거든요. 그 스폰지밥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스폰지밥 책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제 찾아서 이제 봤었는데 엄마가 이제 간식 해주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스폰지밥 좋아하니까 스폰지밥 모양의 이제 그 쿠키를 만들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기가 읽었던 그 느낌의 좋은 느낌, 책의 좋은 느낌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도왔던 것 같아요. 읽은 책 혹은 뭐 집에서 정리정돈하는 거 이런 거 같이 생활습관하고 묶어가지고 칭찬 도장을 찍어주거나 하면 아이들도 눈에 보이니까 그게 자기한테 약간 뭐 성취감도 되고 좋은 느낌들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기도 하고 평소 아이들 이제 마트라던가 이렇게 가면은 그 뽑기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못 지나치고 이렇게 좀 쪼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장난감 수준이긴 한데 안에는 이제 엄마가 원하는 혹은 아이가 원하는 걸 집어넣어서 우리가 만드는 뽑기 기계죠.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쿠폰이라던가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던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뭐 그때 좀 칭찬할 만한 거리 정말 별거 아닌데 아이들한테는 반응이 아주 좋았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자유를 얻으려면 책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 약간 독서 제의주의에 조금 빠져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강조를 했고 아이들한테도 약간 그렇게 설명했죠.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잘 하려면 사실은 책에서 답을 얻을 수 있고 책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들하고 정말 매일 하루에 5권 읽으면 한 30분 정도거든요.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진짜 비법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정말 3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애들이 정말 많이 컸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을 통해서 뭐 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이제 믿어봅니다. 네. 오늘 아이가 희망이다 코너에서는 엄마표 책 육아를 실천하는 최혜리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 작가는 매일매일 일정량의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가 책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강조했습니다. 자녀를 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책에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고 유대감 또한 더욱 좋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